디지털 타임스 2025년도 11월 17일자 기사입니다. 트럼프 관세 자충수, 고물가 소비 양극화의 성남 민심이라는 기사입니다. 고율 관세 영향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0으로 상승, 맥도날드 평균 가격이 40% 상승. 트럼프가 여러 나라에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그 수출하는 다른 국가에서는 관세 올린 만큼 원자재 값이라는데 모든 것을 갖다 올려서 팔게 되니까 미국 시민들만 그 소비자들이 엄청 비싼 가격으로 먹게 되겠죠. 그 전에 관세가 없을 때는 저가에 무슨 뭐 중국산이나 뭐 한국산이나 뭐 베트남산이나 아시아 뭐 값싼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저가로 먹었는데, 이걸 관세를 갖다 올리니까 관세를 뭐 50%씩 뭐 올리니까 그거 전부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성남 민심, 국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지금 트럼프가 바나나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이런 생필품을 뭐 관세를 낮추는 그런 민심 달리기를 쓰더라고요. 맥도날드 평균 가격이 40% 상승해서 서민출 매출 줄어. 40% 상승해 보니까 서민들도 맥도날드 햄버거를 못 사 먹는다는 소리죠. 이건 델타항공 프리미엄석이 5% 상승했고 소비 양과 뚜렷해졌어. 1인당 2,000달러 관세 환급 배당금 효과 일시적. 트럼프가 지금 미국인들한테다가 우리 한국한테 배웠는지 어쨌는지 이재명 대통령한테 배웠나 봐요. 뭐 성남 민심을 향해서 뭐 돈을 2,000달러를 주겠다. 뭐 그러니까는 또 그 베센트 그 재무장관이 얼른 말을 바꾸더라고요. 자기들은 상의한 적이 없다. 트럼프가 그냥 헛소리 한다 이거죠. 그 대신 2,000달러 가량의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뭐 뭔세를 감면해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이든 전철 밟는 중 관세 정책 실효성 의문. 뭐 미국을 위해서 했는데 소비자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관세를 올렸는데 그것이 전부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원에 사 먹던 것이 관세를 올려놓으니까 1,000원에 사게 되니까 소비자들은 그렇다 해서 보급이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수입은 빠른데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성난 민심이 들고 일어섰다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결국 미국 민심의 옆을 막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후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 가팔라진 인플레이션이 채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수입품 전반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생활 물가가 다시 급등해서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예상됐던 거 아니에요? 지난 9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각 나라마다 모든 거에다 관세를 때리니까 이것이 그 관세에 맞은 만큼 원가를 갖다 올려서 수출하니까 그거 사 먹는 사람들, 그 사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죠. 결국은 미국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각 나라에 관세를 붙이니까 값싸게 저렴하게 모든 생필품을 사던 사람들이 관세 붙은 것이 다시 미국 소비자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LA 타임스는 16일 현지 시간 맥도날드, 델타공항, 호텔 체인지 등 주요 기업 매출 데이터를 토대로 소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서민들한테 더 그게 충격이죠. 부유층은 별로 관세 올려봤자 소용없어. 그런 데에서는 별로 큰 타격을 받지 않죠. 근데 서민들이 임금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관세로 인해 트럼프는 미국은 부유하게 됐겠죠. 그렇다 해서 뭐 부유하게 된 것 같지도 않아요. LA 타임스는 16일 현지 시간 맥도날드, 델타 항공, 호텔 체인 등 주요 기업의 매출 데이터를 토대로 소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맥도날드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 증가했지만 정작 주 고객층인 저소득층은 매장 방문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부유층은 5% 증가했는데 저소득층은 두 자릿수나 뭐 10% 뭐 20% 이렇게 두 자릿수나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햄버거를 못 사 먹는다는 소리죠. 반면 고소득층 방문은 저소득층 이탈분을 거의 그대로 메우며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비싼 걸 먹으니까. 근데 저소득층들이 맥도날드를 거의 두 자릿수로 저소득층은 맥도날드 빵을 먹기에 버거우니까 한 10%, 두 자릿수면 10%, 20%를 다운이 됐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사먹는 대신에 고소득층은 그다 관계없이 많이 사주고 5%나 증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빼도 맥도날드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건 사회적으로 극빈자들은 더 나빠졌다. 관세가. 그 반면에 부유층은 뭐 햄버거값 뭐 올라봤자 뭐 2배 3배 뭐 어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주사층 방문객은 소폭 늘었지만 전체 흐름은 뒤집기는 역부족이다. 맥도날드 이런 추세는 가격 인상이 원인으로 꽂힌다. 아 이건 뭐 사 먹을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해 먹으면 더 맛있지. 그래서 다짐 요구를 가지고 뭐 이 두부라든지 건강이 좋은 이런 것들을 마늘이나 이런 거 다 양념해서 그 저기 고기 패티를 만들어 가지고 샌드위치라든지 햄버거 빵에다 끼워서 여러 가지 야채 넣어서 먹으면 그것이 값싸게 먹히고 건강에도 좋고 맥도날드보다 더 맛있어요. 맥도날드 메뉴 평균 가격은 2019년 대비 2024년까지 40% 치솟았다. 대표 메뉴 빅맨은 4.39달러에서 5.29달러, 약 7,700원. 그러니까 미국도 매너캣 10조각 세트는 7.19달러에서 9.19달러, 13,400원. 13,400원씩 오르니까 아이들이 여럿이면 그것도 금방 한 값이 크겠네요. 이미 팬데믹 이후 유동성 급증으로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고율 관세가 겹쳐 수입 원자재, 식자재 가격이 또다시 상승 압력을 받은 것이라고 LA타임스는 진단했다. 소비 양극화는 항공 숙박업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델타 항공 2분기 일반석 매출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반면에 프리미엄 매출은 5% 증가했다. 부유층의 소비 여력은 늘어난 데 비해 서민층의 지출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참 가슴 아픈 일이네요. 시장조사업계 코스타에 따르면 호텔업계 고급 브랜드 매출은 2.9% 늘어난 반면에 저가 호텔 매출은 3.1% 감소했다. 서민 부담은 가계 재정 지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신용평가사 벤티지스코에 따르면 연소득 4만 5천 달러, 6,560만 원 미만의 가구에서 60일 이상 연체율은 팬데믹 이후 급증한 뒤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는 임차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2,260만 명이 소득이 30% 이상을 주거비에 쓰고 있으며 연소득 3만 달러 미만 임차인의 주거비 제외 자녀 소득 중앙값은 월 250달러, 36만 4,500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2001년보다 무려 55% 줄어든 수치이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국 생활물가가 다시 치솟으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세는 결국 미국의 그 저소득층한테 다 거의 떠넘겨지는 거죠. NYT는 팬데믹 이후 급등한 주거비 식비 압박이 엔겔주스가 높아지는 거죠. 그게 압박이 관세 인상으로 더욱 심화됐으며 특히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생활 필수품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맥도날드, 월마트, 타겟 등 생활 밀착형 매장의 방문객 감소가 감지되고 있다. NYT는 관세 사실상 서민 증세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이 같은 민심 변화에 트럼프 대통령도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뭐 치킨이 3만원대를 올라서는데 집에서 나는 치킨, 후라이 치킨, 뭐 양념치킨 다 해버려요. 근데 사 먹는 거 우리 손주도 할머니 만들어 놓은 치킨이 저 밖에서 사 먹는 거랑 다 똑같고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이 마트에 있는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서 집에 와서 먹어보고 내가 기절 초풍했어요. 그렇게 맛없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나는 집에서 내가 치킨 바삭하게 튀겨가지고 양념도 넣고 뭐 홍시감하고 유자 넣어서 뭐 홍시감 유자 소스 넣은 치킨이나 탕수육들 했어요. 뭐 밖에서 저 고기 누린내 나고 그런 탕수육 먹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그 풍미가 좋은 유자 향기 나는 탕수육 먹으면 더 좋죠. 그게 영양가도 좋고. 물가 압박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 14일 식료품 재료인 쇠고기, 커피, 토마토,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견과류, 향신료 등은 농축산물 2,200여 종에 대한 상호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서민들이 이렇게 생피불이 오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 관세 세수를 활용해 국민 1인당 2,000달러.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배웠어요. 뭐 미국은 우리나라 탄핵도 배워가고 무슨 전 국민한테다 뭐 배당금 주는 거 이런 것도 상품권 1인당 2,000달러. 우리 돈으로 292만 원이니까 한 300만 원씩 주나 봐요.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 뭐 베센트 무슨 미국 재무장관은 자기들은 그런 적 없다. 주게 된다면은 무슨 세금을 좀 낮춰줄 거다. 그러고 현금 이렇게 2,000달러 주는 것을 아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수한 거죠, 그것도. 사실상 관세 환급 성격의 현금 지불책을 통해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NYT와 미국 주요 언론은 과세를 인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고 있다. 이미 각종 생활 필수품의 의류, 가전, 수입 식사재 등에 부과된 관세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단기 현금 지급만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는 현재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 인플레이션 국면과 유사하다며 트럼프도 결국 바이든과 같은 전치를 받고 있다며 관세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나는 맨 처음부터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높이면 저렴한 저가를 먹던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값이 올라서 더 그들이 비싼 값으로 먹게 될 것이다. 그 이후로도 그 모든 관세를 내긴다 하니까 한국 냉장고나 TV 이런 것들이 엄청 잘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세 올리기 전에 미리미리 사재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 최근 앱스타인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내년 중간 선거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생활 물가 상승은 미국 유권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인 만큼 내년까지 관세 인상 여파가 지속될 경우 중앙선거에서 여당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가 저번에도 그 2차에서 떨어져 버렸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이런 관세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찍질 않는다면 트럼프가 힘들겠죠.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관세가 미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심은 점점 더 등을 돌리고 있다. 물가 상승과 소비 양극화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만연된 보호무역 논리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커피값이 오르고 바나나 값이 오르고 이러니까 고기값이 오르니까 성남 민심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물가 급등에 지친 서민들의 불만 게시는 상승 중이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결국 그의 정치적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우리가 예상한 거 아니에요? 관세를 올리면 미국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올린 관세를 플러스 해가지고 물건이 비싸게 갖다가 수출하게 되니까 서민들만 힘들어지죠. 지금 나의 유튜브는 철저하게 막고 있네요. 그런다고 내가 안 할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 끝나고 나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오늘 머니투데이가 2025년도 11월 17일자 당장 2억이 어디 있어요. 서울 떠나는 전세 난민 부천 광명으로 라는 기사입니다. 쌍가크로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예요. 끊고 다시 이건 쪼개서 하는 거죠.